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이렇게 맞아. 자, 내가 쓴 거랑 다른 거 같은데. 아니 첫 문장. 어우 이거. 네, 또. 아니 그냥 저 나와 있는 걸 써. 아니 그게 외우기가 어렵냐 사실은. 못하죠. 저기죠. 아, 네네네네. 내가 내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몇 개나요?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아쉬워요? 한 주 더 할까? 아니요. 저기 뭐야 단어는 아마 그 셀프 테스트 보는 거는 이번 주까지죠? 아마 토요일까지인가? 아니요? 아? 일요일. 아 일요일까지였나? 아무튼 네. 근데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이제 보는 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네. 그리고 파이트 라벨도 여러분이 이제 원래 이제 지난주 토요일인가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오늘 할 건데 아무튼간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네. 그 여러분들이 뭔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없이 채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의미 없이 뭔가를 채우는 쪽보다는 뭔가 좀 이제 여러분께서 뭐 서술형 쪽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어휘력 측면이 됐든 간에 뭔가 좀 약간이라도 상승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답지 못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저기 뭐 내신 대비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이제 얘기를 아마 했었죠? 네, 관련해서.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내신 대비 시간표는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다 구성을 했어요. 담당 선생님 대전까지 다 했는 아니 얘기를 아니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시간표 짤 때마다 내가 지금 3년을 넘게 내가 시간표를 짰는데 매번 내가 1차적으로 짠 가는요 거의 대부분 이제 수정되곤 했었어요. 대부분.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말해봤자 의미 없어요. 어차피 바뀔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지난 그 1학기를 여러분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 새로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가 늘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1학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른 당연히 이제 뭐 반 배정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반의 이제 변화 이런 게 또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세세하게 다 이제 뭐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굵직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분명히 이제 담당 선생님이 변화되는 학교도 있을 거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채점을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쓴 답과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사실 1번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도 사실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야생구역에 이제 관련된 거였는데 근데 야생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가냐 안 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숲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걸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조건이 어형 변화 가능하다라는 조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단어를 한 번씩만 쓰라고 돼 있고 그리고 단어는 모두 다 활용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이 조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려웠을 만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잘 맞춰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뭐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문제였죠, 여기가. 자, 이게 이제 그 피아노 설치에 관련된 거였는데 여러분이 지난 지문을 기억을 해보면 지문 난이도는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피아노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 실컷 그 장소가 어때야 된다 이런 건 피해야 된다 저런 건 피해야 된다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피아노를 놓을 최적의 위치 조건이 소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조건을 좀 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거든요. 지금 일단 빈칸도 상당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 어형 변화 가능하다 한 번씩 모두 활용해라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복 사용 가능하다라는 요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중복 사용 가능하다.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서술형에서 나오는 조건에서 가능이라는 말이 쓰여 있으면요 하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 알겠죠? 어형 변화 가능하다 뭐다? 어형 변화 해라라는 소리고요. 중복 사용 가능하다 뭐다? 중복 사용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중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막 이런 뭐 어쿠스티컬, 에스테티컬 막 이런 단어가 중복으로 사용되지는 않겠죠? 흔히 이제 중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애들 되겠죠? 비동사나 in이나 and 막 이런 거 있잖아. it, can, not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중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서술형을 풀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자면 because가 이제 중간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단서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덩어리가 because 절이 이제 아무래도 요 끝까지가 because가 있어서 절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유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Because it must all be considered. 자, 그것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고려되어야 한대요. 그럼 뭐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건가? 뭔가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 뭐 뒷내용이 이제 그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뒷내용 뭐가 돼야 된다? 피아노 설치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구나. 이걸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부분은 자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어. 그래서 피아노를 설치를 하는 게 어떻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앞부분에는. 근데 이 피아노를 설치하는 게 되게 조건이 까다로웠잖아.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피아노 설치 조건이 좀 까다로운 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피아노 설치 조건이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이 고려 사항을 다 지켜야 하니까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installing the piano in an optimal location is not easy 라고 썼어요. 즉 피아노 설치 조건이 까다롭다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말이 피아노를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는 일단은 썼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사항이 무엇입니까? 뭔가 음향적으로 만족스러워야 되고 뭐 미적으로 뭐 이제 매력적이어야 되고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었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이제 그 악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고려 사항이 됐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네요. 이시 가주어고 대절이어가 진주어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쓴 답은 이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르게 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쓴 거랑은 다르게. 근데 제가 쓴 거와는 다르게 썼지만 이 모든 조건에 맞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맞다면은 당연히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근데 무조건 맞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니네가 단어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슬픔과 구별되는 분노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슬픔이라는 거는 좀 다소 수동적인 특성이었죠? 분노라는 거는 좀 다소 능동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잘 모를까봐 제가 몇 개 써놨는데 특히 여러분이 obedient라는 단어를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순종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적인. 그렇죠? 그리고 oppressive라는 거. press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압박에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강압적인이라는 뜻이 된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satisfy, has, flexible, valid.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in contrast to sadness 하고 나왔어요.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면은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That makes people 사람들을 블라블라하게 만드는 감정인 anger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동격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 분노라는 녀석의 특성이 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됐어요? 분노의 특성. 쏘리 이게 아니네요. 얘가 동격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이게 동격이지. 내가 착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슬픔과는 대조적인데 슬픔인데 어떤 거냐? 어떤 감정이랍니다. 이러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소리 반대로 말했네요. 여기는 그러면 슬픔에 관련된 속성이 들어가야겠네요. 슬픔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수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수동적인 속성과 가장 가까운 거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obedient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렇죠? 순종적이요. 됐어요? 뭔가 받아들이는 이런 어감이니까. 이것과는 달리 분노는요, 여기서 representative emotion이라고 나와 있죠. 뭔가를 표현하는 이제 어떤 감정인데요. 자, 뭐에 의해서 표현되느냐?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자, 어떤 거다? with flexible thinking. 자, 여기서 flexible 유연한 사고라고 했는데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는 좀 달리 말하면 진취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취적이라는 건 뭐냐? 좀 더 미래를 좀 더 내다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이런 감정이 바로 이제 분노와 관련돼 있는 감정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사고에 있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lexible 유연한 사고로 정답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넘어갈게요. 자, 칭찬한 겁니다. 편집 안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냥 막장이에요. 그냥 막 나갑니다. 저도. 근데 영상 다 확인 안 하시지 않아요? 정보 다 꼴보기. 다 확인 안 하시지.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가끔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 할 차례죠? 5강을 했었나? 5강에 3번이요? 3번 할 차례인가? 보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내신을 하면 이번 주랑 다음 주 정규 수업 하면 땡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2학기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1학기처럼 그냥 연속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2학기 중간에 내신 대비로 전환 대비 이런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표 구성상. 그러면은 사실 다음 주까지 수업하면 우리는 내년에 보겠네요. 고2 때 보는 거예요. 고2 때. 고2 때 보는 겁니다. 네. 별거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거의 연말이잖아 사실상 겨울방학.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가 내가 기말고사 일정을 봤는데요. 내가 혹시 여기서 신일중 출신 있는 사람? 신일중 진짜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 2학기 기말고사가 12월 중순에 많이 보잖아요. 12월 10일 요 시즌에 많이 보는데 신일중만 12월 27일인가 그때 봐요. 작년에도 그랬었어 심지어. 2학년 3학년 말고. 신일중 말이야. 쌤이 중학교 신일중 같으세요? 아니 작년에 맡았었는데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텀이 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2월 초에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요. 12월 말에 시험 보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12월 말에 시험이 끝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가 끝날 때까지는 정규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거의 방학 들어가면서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담임을 설정을 할 때 연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연단위.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바뀐 담임 선생님이 최대한 그쪽 반을 이어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았지만 되도록이면 좀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표를 구성할 때.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2 되셨을 때 이제 내년에 이제 고2 알바를 제가 이제 지속해서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이 그냥 빠이빠이일 수도 있어. 잘 지내. 목요일에 쫄병 파티냐고. 네가 사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주역고를 안 하고 다른 학교 내신 대비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에 하실 거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알아. 좀 죽어줘야겠어. 나를 너무 오래 봤어. 소연이 나를 너무 오래 봤어. 어떻게 알았지? 자 보겠습니다. 5강 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글의 주제에 관련된 거고, 지난번에 주제 문제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주제문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고난도 유형이 경우가 많다. 또는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주제문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공통된 키워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Sadly나 매우 애석하게도 some of us, 우리 중 일부는 have, 자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조심하세요. have distorted가 지금 have pp가 아니라요. distorted가 lessons를 수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조심하시고. have가 동사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lessons가 목적어가 되고 happenings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해보자면 매우 애석하게도 우리들 중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어떤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이냐 이제 관계대명사 이어가 수식해주고 있죠. Developed in our childhood. 자, develop 하면 니네가 항상 생각하는 게 발전하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발전으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전개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전개된, 뭐 생겨난, 발전된 뭐 다 상관없어요. 그런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일단 소재가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행복에 관련된 거. 근데 이게 뭐다? 어렸을 때부터 생겨난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편견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행복에 대한 어떤 편견. 이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행복에 대한 편견이 이제 뭘 말하는 건지 본문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떤 편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돼야 돼? 그거에 반대되는 게 아무래도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대. 그 잘못된 교훈이 뭐냐? 얘기를 보니까 뭐라고 해볼까? 이제 막 부모님이 야 무조건 1등이 짱이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배웠다고 쳐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왜곡된 교훈을 이제 받았다는 거야.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 이게 잘못된 교훈이니까 1등 안 해도 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왜곡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뭔가 이 왜곡된 행복에 대한 교훈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문장이 사실 주제문이었는데 행복에 대한 편견, 즉 왜곡된 교훈인데 이게 다소 좀 추상적이고 비유적이죠. 왜냐면 그 왜곡된 교훈이라는 게 뭔지 지금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가보겠습니다.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이 developed, 전개되는데요. As 뭐 하면서 전개되느냐? We grew up in different systems.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자라면서 이제 우리의 경험이 일단 생겨납니다. Such as 뭐와 같은 거냐? 우리의 원래의 가족이겠죠. 친가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 됐죠? 이런 것과 같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자라면서 우리의 경험이 이제 쌓이게 된다래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어서 many of us,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믿냐면 대절이야라고 믿는데 only a few of us, 오로지 우리 중 몇 명만이 경험한대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믿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인 거죠. 됐어요? 요겁니다. 요거. 이 내용이 바로 뭐다?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이에요.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의 반대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 써놨어? 통념이라 써놨어. 통념. 통념이 뭐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통념 아니야? 그럼 통념에 반박하는 부분이 항상 주제잖아요. 그렇지? 우리 대부분이 믿으니까 이렇게. 자, 뭐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까? 우리들 중 몇 명만이 진정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오케이? 행복은 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 됐어? 이렇게 약간 패러프레이징 할 수도 있겠죠. 됐어?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 내용은 뭐겠어? 아니야. 행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야.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주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내용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통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죠. must believe라고. 또 통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대부분은 뭐라고 믿냐면 attaining true happiness. 자,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is like 뭐가 같냐면 winning the lottery.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only some of us, 우리 중 일부만이 are lucky, 운이 좋대요. enough to win it. 그것을 당첨되기에 충분히 운이 좋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됐어? 진정한 행복을 얻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빡세구나. 거의 복권 당첨되는 급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가자면 이 편견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써볼게요. 진정한 행복은 그 편견 내용을 쓰는 거예요. 편견 내용 여기다 쓸게요. 편견 내용이 뭐야? 진정한 행복은 소수만이 쟁취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직 이거에 대한 반박은 안 나왔어. 계속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상위 1%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or 또는 maybe some of us believe 지금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통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는 어쩌면 우리 일부는 또 뭐라고 믿냐면요, believe in works of righteousness랍니다. righteousness. right는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ighteousness 하면은 올바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정의, justice를 말하는 거예요, justice.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의로운 행위, 어떤 정의에 관련된 행위 이런 거에 대한 믿음, 즉 theology,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ology는 자,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자, 근데 그 종교적인 믿음이 뭐냐 하면서 이만큼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하는 건데, that says, 자, 그 종교적인 믿음이 말하기를 if you work hard enough at anything, 너가 어떤 것에서든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you will receive, 너는 얻을 것이야 what you work for, 너가 뭔가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종교적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소수만이 쟁취를 하는 거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대단한 노력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행복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종교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적 믿음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에서 뭐라고 말한다? 네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너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고 이제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쟁취했어. 그래서 내가 행복을 얻었어. 이거는 정말 의로운 일이잖아. 그쵸? 약간 정의잖아요. 정의. 내가 사기쳐서 돈이 많아져갖고 행복하다.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뭔가 정석적으로 또는 뭔가 이제 누구에게나 좀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통틀어서 말하면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얻기 어렵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됐어? 아니 극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통념은 뭡니까? 행복은 얻기 어렵다. 이거야 이거.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주제가 아니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 지금 주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행복은 얻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뒷내용에 다시 한번 뭐가 나온다? 아니야. 행복 얻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쌤이요. 우리가 이제 일명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저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늦게 퇴근했어.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한 2시인가? 그랬었는데요. 자, 새벽 2시에 왔어. 그럼 이제 뭐하냐? 와이프랑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럼 와이프를 깨워, 일단. 깨운 다음에 뭐하냐? 밥 차려달라고 해요. 배고프니까. 나 밥을 안 먹어요, 제가 하루 종일. 그때 처음 먹는 거야, 첫 끼를 새벽에. 그러면은 와이프가 이제 일어나고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그날 이제 땡기는 걸 그냥 말하면 그냥 해줘요. 그냥 해줘. 재료는 이미 다 사놨어,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비빔면 2개랑 삼겹살 구워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해줘요. 와이프가 삼겹살 막 새벽 2시에 삼겹살 굽고 비빔면 2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빔면 촥 해갖고 삼겹살 촥 해서 딱 세팅해갖고 나 컴퓨터 하면서 먹으라고 컴퓨터 자리에 딱 갖다 줘요. 그러면은 유튜브 보면서 비빔면 먹으면서 삼겹살 먹어요.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이게 행복이에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거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치운 다음에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서 유튜브 본다. 저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뭐 별거 있어. 이게 행복이지 뭐. 됐어? 그러니까 어렵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게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any one of these theories of happiness 이러한 행복의 이론 중 어떠한 것이든 간에 is born 태어난답니다. of the philosophy 철학에서 태어나는데요. 어떤 철학이다? That happiness is scarce 여기 나왔네요. scarce라고 나왔잖아. 됐어? 이게 뭐야? scarce 드문이다. 드물다는 게 뭐야? 내가 아까 쓴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행복은 쟁취하기 어렵다. 됐죠? 이런 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를 쭉 설명한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뭔가 왜곡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행복은 쟁취하기가 어렵다. 그럼 사람들이 왜 행복은 쟁취하기가 어렵냐라는 생각을 왜 보통 가지고 있냐면은 행복이란 건 굉장히 희귀한 속성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looking around our world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 세계 주변을 둘러보면요. I would have to agree. 나는 동의해야 할 거랍니다. 대절 이하에 진정한 행복이 is in short supply. 그러면은 뭐다? 아무래도 이 in short라는 게 짧은 거니까 부족한, 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공급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에 동의해야 할 거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얘가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주변을 쫙 둘러보면은 죄다 힘든 사람밖에 없다 이거야. 죄다 힘든 사람밖에 없고 진정으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여태까지 말했던 통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나도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벗이 나왔네요. 그럼 but 뒷내용이 내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but 뒷내용을 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뭐 때문이냐? We have bought into a belief system. 자, 여기 bought into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렵겠죠? buy into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를 옳다고 받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buy만 보면은 구매하다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buy는 자동사로서 이제 쓰인 겁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buy into 뭐뭐를 옳다고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 자, 그럼 다시 한번 belief system이니까 신념 체계, 믿음 체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념 체계를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어떤 신념 체계냐? 대절 이하라는 신념 체계가 되는데 teaches us 우리에게 가르친대요. 대절 이하라고. 행복이란 is as scarce as a hen's teeth랍니다. 암탉의 이빨만큼이나 희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념 체계를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자면 행복은 얻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왜 행복이 얻기 어렵다? 그 이유를 말했죠. 왜 행복이 얻기 어렵다고 했습니까? 행복이 스케일스하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물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왜 드물다고 믿겠느냐? 아까 이 필자가 얘기했잖아. 내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막 뭔가 불행한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나도 내가 생각해도 이 필자가 생각해도 진짜 행복은 소수만이 쟁취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또 나오는 거야. 또 왜 또 드물다고 믿느냐? 우리가 아까 초반에 나온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또 드물다고 믿느냐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아. 됐어? 그러니까 이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인 거죠. 전체적인 틀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정말 쟁취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거를 드물다고 믿으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잘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믿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믿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 또 이거에 대한 이유로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은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통념에 대한 어떤 반박은 나오긴 했어요. 구체적인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이 필자가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나 뭔가 요지를 드러내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잖아. 야, 근데 아니야. 행복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얻기 쉬워. 이런 내용을 말할 수도 있잖아, 필자가. 근데 그런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 내용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즉 통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통념 말하고 끝났잖아, 그냥 글이. 이거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반박. 아니다, 행복은 쟁취하기가 어렵지 않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내용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행복을 쟁취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련된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밖에 안 되겠죠. The tendency of people to believe that true happiness is rare. rare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는 scarce 대신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드물다고 믿는 사람들의 tendency, 경향, 얘 자체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문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쓴 것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약문에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행복이 드물다고 믿는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소재는 행복이 희귀하다고 믿는 경향이고요. 우리가 행복이 희소하다라는 말을 전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scarce를 썼으니까. 믿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러한 신념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요거죠. 우리가 왜 드물다고 믿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 체계를 받아들였다. 그럼 받아들이다 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 신념 체계도 중요한 케이스, 소재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ccept라든가 그 다음에 뭐 belief syste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4번으로 갈게요. 다 되셨으면. 더워. 니는 안 덥냐? 맨날 나만 더운 거 같아. 더워. 여기 보면은 저기 누구야? 바보 썼어? 미안. 저기 누구야? 채원이도 그렇고 서연이도 그렇고 수연이도 그렇고 다 맨날 이렇게 긴팔을 이렇게 좀 많이 입고 오더라고. 긴팔을. 춥나? 아니 넘어갈게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뭐 배경 지식으로 쓴 건데 어차피 여러분이 지문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에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전이 되는 표현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한 10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역접의 표현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however나 but이나 in fact나 yet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역접의 표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 그럼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역접의 표현이 나온다면은 그 역접 뒷부분이 주제인 경우가 많다. 근데 역접이 안 나온다면 뭐다? 초반부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됐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반 내용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The causes and consequences니까 원인과 결과겠죠. 전쟁 얘기가 나오네요.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요, may have 하고 뭔가를 가질 수도 있다는데 have to do with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뭡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보통 이제 have to do with라는 표현보다는요,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have nothing to do with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nothing이 아니니까 hav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more가 붙었으니까 뭐뭐와 관련성이 더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요, 뭐와 관련성이 더 있다. 자, pathology랑 관련성이 있답니다. 별주단으로 나와 있는데 병적 측면과 더 관련성이 있대요. then 뭐라기보다는 with politics, 정치보다는요.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병적 측면과 더 관련성이 있고요. more to do with라고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죠. 여기 more to do with, 여기 more to do with 똑같죠? 자, 그럼 또 뭐랑 더 관련성이 있다? Irrational pressures of pride and pain 이랍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자존심과 고통의 비합리적인 압박과 더 관련성이 있답니다.
than 뭐라기보다는 with rational calculations of advantage and profit이니까 뭔가 이점이라든가 유리한 점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 이런 거라기보다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주어가 전쟁에 일단 관련된 거죠.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왜 발생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문장 자체에서 지금 전쟁의 원인 결과와 관련성 있는 걸 다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첫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뭐 때문이다? 첫 번째로 언급한 건 뭐냐면요. 정치보다는 병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병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비이성적인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비이성적인 압박.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는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어떤 역사 같은 걸 배울 때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난 걸 보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물자가 여기에 있어. 그럼 저기를 침략해서 우리 거를 뺏으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뭔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여섯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아니요? 아니 잘 몰라요 혹시? 아니 미안합니다.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게 이제 뭐 공주였나? 뭐 해갖고 뭐 걔네가 이제 그 저기 납치해갖고 그래서 빡 돌아서 야 전쟁이 이렇게 해갖고 한 게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니잖아. 아니, 물론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는 별거일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왕족을 이제 납치해간 거니까. 근데 사실은 여자 한 명 때문에 지금 국가 간에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니까 사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야. 만약에 만약에 일본에서 막 서현이를 납치해 갔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서현이 그냥 혼자 보내면 되잖아. 뭐 전쟁까지 해. 그냥 뭐 일본 가서 살아가면 되지 뭐.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결국 무엇이다?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압박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를 끄면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등이 고장 나갖고 잠깐만. 자 등이 좀 고장 나갖고 그래서 제가 좀 끄고 싶은데 지금 못 끄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색깔 조정을 좀 잠깐만요. 이러면 좀 보이나? 차라리 이렇게 굵게 하면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당연히 그의 반대는 비이성적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겠죠. 이게 고등 내신에서도 사실 너무 잘 나와 이 단어들이. 그래서 rational과 irrational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적인과 관련 있는 어휘가 일단 신중한 이런 어휘가 있겠죠. 그래서 prudent나 deliberate나 reasonable 이런 단어를 썼고요. 사실 prudent는요 저동고 정도 아니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보통 이제 deliberate나 reasonable 이 정도 단어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sensible도 잘 나오죠. sensible.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sensible이 분별력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sensitive라는 단어가 있죠. sensitive는 무슨 뜻이야? 민감한이라는 뜻이야. 예민한, 민감한. 그러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혼동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valid, 타당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성적인과 관련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반이어로 이제 비합리적, 비이성적에 관련된 거는 absurd나 아니면 ridiculous,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또는 incoherent. 이 coherent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잘 나와요, 이 단어. 은근히 잘 나옵니다. 고1 때는 사실 많이는 못 봤는데요. 사실 지금은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게 고1에서도 워낙 그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어갖고요. incoherent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invalid는 valid의 반이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한 키워드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면 아직 안 될 것 같네요. 아직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쓰시고 넘어갈게요. 쓰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글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초반부에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병적 측면, 비이성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뒷내용엔 아무래도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이랬다. 실제로 얘네가 아까 내가 트로이 전쟁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 전쟁이 이런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뭐 사례를 한두 개 정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델리스 워싱턴. 자, 그 워싱턴 정부가 워싱턴 정부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아마도 어포크리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처가 불분명한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 워싱턴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근데 대절을 볼게요. 또 military intellectuals, 이 intellectual이라는 게 명사로서 지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군사 지식인들이랍니다. 펜타곤에 있는 미 군사 지식인들이 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 In which they fed data. 그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대요. 근데 잠깐만요. 그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derived from 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deprive라는 단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derive랑 deprive from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데 derive from은 뭐뭐에서 비롯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ome from이랑 비슷해요. come from. 그러니까 뭔가로부터 얻어내다, 뭐 아니면은 뭐뭐로부터 발생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deprive of 하면은 이제 뭔가를 빼앗다라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뭔가를 빼앗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얻는 거는 같은데 얘는 뭔가 좀 자연스럽게 얻는 거, 얘는 좀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914년에 여름에서의 어떤 그 사건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요 컴퓨터에다가 feed 먹이를 줬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대절이 나오는데 after weighing and digesting the evidence. 그 증거를 따져보고 증거를 이해해보고 난 다음에 그 기계가 즉 컴퓨터가요 뭘 확신했느냐? its users. 자, its users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대절 이하를 확신시켜 주었답니다.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요. assure라는 단어 자체가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뭐에게 뭐뭐를 확신시켜 주다. 됐어요?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 사용자, 그러니까 이 사용자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데이터를 입력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대절이가 뭡니까? There was no danger of war.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라고 확신을 시켜줬대요. 자, 엄청나게 길게 나왔는데 설명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게 전쟁의 원인 결과가 이런 측면으로서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한번 실험을 이제 한번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이제 그 미 국방부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느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본 거야.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기서 컴퓨터가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겠죠.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 거야. 데이터 입력.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냐면요. 1914년 여름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1914년 여름의 사건이라는 게 전쟁의 예시를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 전쟁의 예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냐?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 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고요. 됐어? 이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컴퓨터가 그 증거를 가지고 따져본 거야. 이렇게 이러이러한 지금 이 양국 간에 어떤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있네. 얘가 이성적으로 따져본 거겠지 컴퓨터가. 됐어?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컴퓨터는 뭐야? 아, 얘네 전쟁 날 가능성 없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전쟁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됐어? 근데 다시 한번 뭐야? 이 컴퓨터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다? 이성적 판단을 말하는 거라고. 이성적 판단. 됐어? 컴퓨터가 비이성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냐. 컴퓨터는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 데이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두 나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원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네가 뭐 딱히 그렇게 지금 사이가 나쁘지 않아. 그냥 교류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물론 약간 양측 간의 그런 감정이 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라고 쳐봐요. 우리나라랑 일본 교류하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수출 수입 많이 하고요. 물론 한국과 일본이 아직까지도 앙금이 있는 그런 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야. 이런 거를 막 컴퓨터에 입력을 했어. 그리고 이제 엔터 딱 친 거지. 얘네 전쟁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전쟁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땠다? 전쟁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봐봐. 이 데이터를 뭘 입력한 거라고?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 데이터를 입력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데이터를요, 내가 시기별로 해볼게,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이야. 근데 1914년이랬나? 1914년에 전쟁이 있었대. 무슨 전쟁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이전의 데이터 있죠.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 이에 관련된 데이터를 2021년에 입력을 한 거야. 이해돼? 이때, 그러니까 오늘날 입력한 거야, 오늘날.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가 말할까? 안 일어난다고 말할까? 이게 궁금한 거지.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 실제로는 일어났잖아, 1914년에.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다음 내용. 자, 이어서 보면 What this proves? 자,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요, if anything, 오히려 is 대절이야인데 컴퓨터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컴퓨터가 더 rational하다. 나왔잖아. 컴퓨터가 더 이성적이라고 사람보다. 즉, it also 그것은 또한 뭘 암시하냐? 대절이야를 암시하는데 if there is a root cause. 자,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다면요, 인간의 갈등과 그리고 of the power drive of nations니까 여기서의 power, 여기서 drive라는 게 어떤 진격, 나아가는 걸 우리가 항상 drive라고 하거든요. drive. 내가 운전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충동의 의미도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drive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들의 어떤 힘의 공세의 근본적 원인 또는 뭐 인간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lies not이 나왔네. 야, didn't나 doesn't lie가 아니라 lies not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not A but B야, not A but B. 됐어요? A가 아니라 B다. 됐죠? 여러분 항상 not A but B 나오면요, B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게. 필기 좀 해보자. 필기. 여기 좀 지울게요. 주제문 찾기 요령이라고 써갖고 내가 하나 알려줄게. 주제문 찾기 요령. 우리가 보통 주제문을 찾을 때 이제 큰 틀에서 뭐 예시 앞에 있으면 주제다, 뭐 역적 뒤에는 보통 주제다, 이제 이 정도로만 제가 알려줬잖아요. 자, 이거 말고 지금 그거는 제가 이 지문이라는 큰 틀에서 얘 다음에 나오면은 이게 주제야, 또는 이거 전에 나오면 주제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 문장 내에서 앞에 어떤 절이 나와 있고 뒤에 절이 나와 있어. 절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두 절 중에 어떤 게 진짜 주제인가, 이런 거를 찾는 그 요령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while, although, 그 다음에 not A but B. 이 세 가지만 알려줄게요. 세 가지만. 자, while 또는 although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while이나 although절 말고 주절 있죠? 주절. 여기가 주제예요. not A but B는 B가 주제입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가. 아시겠죠? 핵심적인, 그러니까 글의 논리 구조상 진짜 주제는 어디다? while 주어 동사, although 주어 동사가 아닌
주절 부분이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러는 반면에 얘는 이러하다. 그럼 얘는 이러하다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얘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한다.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얘가 이렇게 한다. 이걸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다.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뭐야? 얘. 됐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쌤이 표시한 이 부분이 뭐야? 핵심적인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낼까? 지금 내가 체크한 이 부분에다가 빈칸으로 내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in the ordinary hopes and fears of the human mind 나와 있지. 여기가 빈칸으로 내기가 좋은 거야. 만약 변형으로 된다면. 알겠냐?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그것은요 놓여 있답니다. 어디에? In hopes of economic development. 뭐 경제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 대한 희망이나 historical forces. 뭐 어떤 역사적 작용이나 아니면 the workings of the balance of power. 힘의 균형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in the ordinary hopes and fears. 일반적인 희망과 공포래요. 누구의? 인간 마음에. 인간 마음의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에 있다는 걸 암시하면 돼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실제로 발생했었던 전쟁 데이터를 입력을 했더니 컴퓨터, 즉 이성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는 전쟁이 발생 안 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해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가 시사하는 건 무엇이냐? 전쟁이라는 거에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쌤이 밑줄 친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성적인 걸 말하는 거야. 이성적인 거. 됐어요? 이성적 계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성적 계산, 합리적 계산. 이게 아니라 요 뒷내용, 이 뒷내용 뭡니까? 비합리적 압박이 되는 거죠. 비합리적 압박. 됐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됐나요? 자, 인간의 갈등, 국가들 간의 힘의 공세의 근본적인 원인이랍니다. 인간의 갈등, 국가 간의 힘의 공세, 이게 뭔데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잖아. 근데 전쟁에 어떤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다?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압박이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잖아. 첫 문장 얘기잖아. 전쟁은 비이성적 압박 때문에 비롯되는 거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이 이제 끝났죠? 이러고 끝났는데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3번이겠죠. Human irrationality as the basic cause of human conflict. 여기서 human conflict가 상징하는 게 뭐야? 전쟁이야, 전쟁. 인간의 갈등이니까. 그러면 인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뭐다? 인간의 irrationality, 비합리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합리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 문장은 어떠냐? 첫 문장 엄청 길게 나왔었지? 그거 제대로 해석하면 끝이었어요. 결국 뒤에는 뭐야? 예시 나왔으니까. 됐나?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양실 좀 있어서 뭔가 엄마는 영양실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나 그냥 했어 그럼 이거 너 왜? 응? 너 그게 근데 거기서 있지 이거 이상 껴갖고 어금니가 안 나와 안 매울게 오시고 그래갖고 고기를 곱창이 뭐 하고 그거 시는 느낌 질겅질겅질겅 그러니까 노이즈 1년 동안 받았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 숙제를 내신대로 우리 왜 했지? 조심해서 해. 아, 카메라 켜져 있어. 아니 노이즈 최고지. 아니 쌤이 넌 나빠. 나는 싫은 게 아니야. 빡셀 뿐. 너도 그냥. 건우하는 양화 이거는? 그게 아니? 알지 같은 중인데 아 얘 양화? 아 얘는 모르겠어 얘는 딱 알아보죠 옛날에 스타크홈 해서 같이 다니는 거 아 그래? 스타크홈 같이 다니잖아 얘는 알아? 아니 나는 대화 안 봤지 그치 나랑 했어 우리가 같은 스타크홈이었어 그래? 응 인강 세련티 재밌던데? 너 어디서 쌤 지금 봐요 안 했잖아. 내가 안 해줬잖아. 예반에 아니 내가 나도 그냥 찍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냥 다음 단어 보내야 되잖아 우리 그거 하는 거. 뭐야 채원 왜안 보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아니 잠깐만 아 여기서 주역국까지 썼지 아이씨라고 한 거. 여기서 썼지 조용히 해. 지금 다섯 개? 주역국까지 썼지 뭐이다니까 아, 쌤 점점. 아니 중간 밑이야? 아 그럼 왜 저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온 거야? 나가자마자 이렇게 꺾었잖아 나열을 했어. 뭐였지? 쌤뭐 유쾌하고. 왜 그렇게 한 거야? 버스 타고? 아니야. 버스가 그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쓰고 두 아, 번째. 진짜? 마을버스 타면 그거 아니야. 몰랐네 나 여태까지 신을 좋아하니 뭔지 알았어 태용이 아직. 그래? 태용이야? 어디 무슨 했어? 하고 있어. 6시나? 아 그래 좀 이렇게 자식이. 나 뒤에 집 앞인데 혼자서 하네. 바람 중순 좀 많이 지났지 않나? 우리한테 얘기하는 지. 그렇지 아 근데 그 전부터였지. 50일은 지났겠네. 아니. 아 그건 아니야. 지금은. 난 여기가 수동만 너무 한 가지 음식 맛있어. 아니. 진짜 너무 많아. 우리 양쪽이 진짜 맛있었는데. 대박. 그게 먹을만해. 이런 거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 근데 우리 막 한 번만 달라붙어 나올 때는 없나? 그 아이엠스쿨에 그 급식 사진 올려가지고 아. 그날의 급식 알려주는 야, 건데 어? 너무 사기야. 오 막상 진짜 가서 먹다가 절대 그 비주얼이 아니야. 근데 내 이름만 좋아. 이미 마음을 낳기 때문에 내 이름만 좋아. 아니 내 이름 근데 맛이 진짜 없어. 그게 또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음식을 이렇게 없어요? 만들지? 근데 너 지금 페널티 3번 안 보냈다 아니 그만 스파게티는 소스하면 되잖아. 소스 막. 아니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거든 죽였다. 아니 난 마음 웃겨 그래 뭐라고 해야 돼 쌤한테 쌤 페널티입니다라고 아니 나는 그 페널티 기억이 안 나는데 와 기억이 안 날 때가 두 번인 거 있었어 귀엽. 찔리네 라면 같아. 아니 풀리고 있어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데?
머리 풀고 올 거야. 근데 너무 짧겠다. 3월에는 풀리길 기대하는 거. 그러게. 길러봐? 나도처럼? 아니 나 길러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하얗냐? 다르면 아니야. 분명히 색깔 보고 싶긴 해. 얼굴도 하다. 얼굴도 하얗는데 얘 되게 두부 같아. 이게 성원같이 생겼을 것 같아. 해줬다? 두부 같대. 그러니까 두부? 순한같이 두부 하자. 그냥 뭔가 사람이 먹을 것 같이 생겼다는 거는 처음 들어. 사진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칭찬인데. 딱 키에 아니고 무조건 진짜로? 아닌데? 어디가 좋지? 아니잖아. 어우 더워. 요양문을 안 보는구나. 근데 요양문은 키워드가 아까 전에 쌤이 그 이성적, 비이성적 그거 있잖아요. 정리돼 있던 거. 그거니까 그거 외에는 키워드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가 우리 이제 제목 쪽이네요. 보십시다. 뭐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입학이잖아요. 제목에서 이제 차이점, 그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주제나 요지나 주장 이런 거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이 깜빡해. 자, 내가 전에 내가 혹시 그 얘기 한 적 있었냐? 이게 그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거나 졸고 있는 학생 보면 어떤 생각 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냐? 없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그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막 피곤해 갖고 막 이렇게 꾸덕꾸덕 졸거나 이게 엎어져서 자거나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많이 피곤하고. 많이 피곤하구나. 안쓰럽다. 안쓰럽다. 제일 절대 못 쓰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요. 한 대 때릴까 봐.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지금? 저는요. 근데 이제 답이 나왔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안쓰럽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내가 2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제가 20살, 21살 때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회사 생활은 거의 막장이었습니다. 예, 거의 막장. 정확히 2년 다녔는데 내가 2년 동안 730일이죠? 730일을 회사를 다니면서 아마 한 500일 정도 지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거의 지각이 일상이었고요. 안 잘려요? 예, 다행히도. 네. 그리고 이제 회사 가서도 맨날 잤어요. 엎어져서 자고 일 안 하고 월급부터. 네, 월급은 제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20대 초반이잖아. 야, 20살이야, 20살. 인생의 최황금기예요. 20살. 얼마나 놀고 싶겠냐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날 놀았어요. 맨날 회사 끝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막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네. 아무튼 재밌게 놀았는데 영상 뭐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새벽 4시, 5시까지 막 놀았는데 8시까지 출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3시간 자고 출근하는 거야 나는. 막 술 냄새 뿔뿔 풍기면서. 그러니까 맨날 이제 포자고 이랬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날 하루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출근을 했는데 너무 졸린 거야. 진짜 너무 졸려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잤어요. 근데 이제 보통 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칸이 보통 내가 이렇게 앉아서 잔단 말이에요. 이러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갖다 칸막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일어나갖고 이 칸막이 이렇게 여기 90도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고 잤어요. 이러고 바닥에 앉아갖고 이러고 이제 잤어. 불편하니까. 내가 근데 잘 때가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 부서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던 시기예요. 이걸로 주가가 달라지던 막 이런 시기였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던 때였는데 내가 이렇게 잤어. 근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시계를 봤어요. 핸드폰을 봤어. 핸드폰을 봤는데 1시 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3시간을 잔 거예요. 3시간을. 근데 부재중 전화가 20 몇 통이 와 있는 거야. 팀장님한테. 아 이거 조졌다. 아씨 뭐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그 생각했어요. 나 진짜 잘리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갔어. 나간 다음에 이제 거울을 보고 막 세수를 좀 한 다음에 눈 꼭 떼고 이 정도면은 잔 거 티 안 나겠지? 이 생각하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티가 왜 안 나? 당연히 나죠. 갔어. 이미 이제 점심 다 먹고 왔죠 사람들. 근데 이제 딱 이제 갔어요. 이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평범하게 갔어. 근데 팀장님이 딱 봐.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서 이제 그 짧은 그 순간 동안 온갖 그 고뇌와 막 이게 막 오가는 거야. 아씨 어떻게 말하지 이거? 이거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아씨 근데 이거 막 이거 구라쳐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 이거를. 전화도 안 받았는데 내가 막 이제 그 짱구를 막 굴리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저랑 그 저를 관리하는 이제 사수가 있었어요. 사수. 그 사수 형이 저보다 8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키가 한 20 많은데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형이 ROTC 출신이거든요.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겁나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너 따라 나왔다 이러는 거야. 아 나 오늘 진짜 많이 먹었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이제 연구소 보통 지하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해요. 거기에 실험실이 있어갖고. 근데 나를 옥상으로 끌고 왔어. 진짜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야.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갔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담배 피러 이제 많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난 겁나 쫄아갖고 거기 옥상에 이제 보면 저게 있었어요. 그 자판기가 있어갖고 야 음료수 하나 마셔. 아닙니다. 야 괜찮아 마셔. 하고 이제 딱 해갖고 하나 꺼냈어. 덜덜 떨면서 올라왔지. 이러면서 오늘 얼마나 쳐맞을까 막 이러면서 딱 갔는데 그 형님이 이제 딱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진짜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시쯤에 한 30분 정도 지났었죠. 11시쯤에 나를 불러오라고 했다 팀장님께서. 근데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 가운데 칸이 문이 닫혀 있고 혹시 해갖고 그 형이 이제 칸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 칸으로 이제 가서 변기를 밟고 이러고 이제 봤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자고 있는 걸 본 거지. 그러니까 그 형이 일부러 안 깨우고 본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다시 가고 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린 거야.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가 정말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이도 어린데 정말 한창 친구들이랑 놀고 뭐하고 놀 텐데 이제 돈 벌겠답시고 이제 회사 와갖고 막 그렇게 막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냥 이 형님이 그냥 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형님이 하도 이제 나한테 갈고봤자 나한테 안 먹히니까 잘 타이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죠 나는 그때 당시에는. 참고로 그 형님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지금도.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 강사도 이제 제가 이제 10몇 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막 이렇게 졸고 막 졸면서 필기하면 알잖아. 만약 관계대명사 필기한다면 막 이렇게 써지잖아. 다 이렇게 쓰잖아 필기할 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게 보여. 안타까워 막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보다는 더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제 학원에 치여서 숙제에 치여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다녔던 곳이 이제 강남 8학군의 가장 빡센 학교이기도 했고 뭐 사실 이제 공부 학습적인 난이도로 따지면은 더 어려웠겠죠 여러분보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처럼 치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해를 하니까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자식이 빠져갖고 감히 내 수업 시간에 잠을 쳐자? 아까 서연이가 말한 거랑 비슷해. 한 대 맞아?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이 보면서 그냥 힘내라 그냥 피곤하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는 것 같다가 그렇게 뭐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조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제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주제를 압축한 거잖아요. 이 압축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함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함축을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결국 함축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결국 패러프레이징이거든요. 결국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야. 근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압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 한 게 결국에 제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를 풀 때는요, 그 제목의 보기문에 나와 있는 명사가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사가. 보통 우리가 유의어나 반의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때는요, 1순위는 동사, 2순위가 형용사, 3순위가 부사거든요. 내신 대비 기준으로. 근데 함축된 말 기준으로는요, 명사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원래는 명사는 우선순위가 낮아요. 유의어나 반의어에서는. 근데 제목이나 아니면 요약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이 함축된 의미가 대부분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명사가 뭘 상징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올림포스 교재, 올림포스 2 교재를 보면은요, 그 교재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잠깐만요. 뭐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는 상황에 관련된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데 갔는데 뭐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뭐라도 해라.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뭐라도 유익한 거를 해라. 이게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목 문제로 나왔는데 그 제목에 정답이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Don't be a zombie 이렇게 나왔었어요. Don't be a zombie. 좀비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좀비라는 게 명사고요. 이 명사가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좀비가 뭔데?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라.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은요, 이처럼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그러니까 거기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좀비라는 게 결국에는 뭘 상징하는 건가? 그 좀비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갖고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과 관련성이 있는 건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목 문제에서 의문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제목 자체가요. 그러면 그 의문문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글의 주제여야 됩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의문문으로 나올 때 제목 의문문 제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 답변이 글의 주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또 추가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전달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다? 함축되어 있는 명사라고 쓸게요. 함축되어 있는 명사의 의미가 이게 본문과 관련성이 있는가? 본문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본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가?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다? 만약에 의문문의 제목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답변이 글의 주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제여야 함. 만약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제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외적인 거는 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입할 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전의 표현이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고 그리고 주제문을 찾아서 그를 기반으로 푼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6강의 1번을 한번 볼 건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첫 문장이 엄청 길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점의 표현이 있는가 하고 봤을 때 안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in addi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게다가. 그럼 게다가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반전이 없으니까 초반부의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에이징이라고 노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글의 핵심적인 소재는 나온 거죠. 소재가 무엇입니까? 노화예요. 노화. 일단. 근데 노화만 가지고 우리가 글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이 노화에 따른 뭘 말하는 건지를 봐야 될 텐데 노화는 economic challenge라고 했습니다. 뭐랍니까? 경제적 문제라 해요.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노화는 경제적 문제랍니다. 경제에 있어서 난제래요. 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because 이하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unless 절이 나오는데 retirement ages are drastically increased so that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은퇴 나이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요. 급격하게 늘려지지 않는다면 so that 뭐하도록 all the members of society can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workforce 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unless 절이에요. 자, 뭐하도록 더 나이 든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뭘 하는 거야? 어떤 노동 인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퇴 나이가 뭐 65세라고 따지면요. 그 은퇴 나이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 나이가 65세인데 얘가 만약에 뭐 70세, 이렇게 막 아니면 80세, 막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입니다. 근데 이 은퇴 나이를 늘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80세를 은퇴 나이로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 원래 65세였는데 80세까지 늘린다는 건 15년만큼은 노동인구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만큼은 더 노동인구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the working age, 일하는 나이 인구가 떨어진다랍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as the percentage of dependent elders increases. 즉, 뭐 하는 것 동시에? 의존적인 뭔가 나이 든 사람이니까 부양되어져야 할 노년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년층인데 의존적인 노년층이래요. 노년층이 왜 의존적이겠어? 지가 자급자족을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부양되어야 할 노년층 이렇게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양되어야 할 노년층의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일하는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이 드는 것 자체가 경제적 난제랍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인구 고령화는 국가의 경제적 난제래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게 바로 글의 주제입니다. 아, 노령화는 경제적 문제구나. 근데 왜 노령화가 경제적 문제다? 다시 한번. 은퇴 연령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이상, 결국에 은퇴 연령은 정해져 있고 이 은퇴를 만약에 하게 됐어요.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사람들은 노동에 기여를 하지 못하죠. 이게 첫 번째야.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부양되어야 할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은퇴하고 끝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점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어떻습니까? 부양해야 할 인구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이 되는 거예요. 더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근데 한 해가 지났어요. 한 해가 지나서 그 은퇴를 해갖고 만약에 50만 명만이 남았다고 해보자. 50만 명이 은퇴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절반이 됐잖아요. 절반이 됐어.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절반이 노동인구에서 빠졌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 50만 명이 2배만큼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양해야 할 인구는 오히려 50만 명이 플러스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2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만큼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냐 뭔 말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은퇴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양해야 할 인구가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약간 경제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어제였나요? 8월 17일이었으니까 엊그제네요. 그 대학교가 원래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그 이제 탈락된 학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인하대죠, 인하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하대 에타 들어가면 뭐 난리 났죠. 뭐 사람들이 저 7등급인데 뭐 인하대 지원 가능한 거예요. 막 이런 걸 막 올라오고 그게 막 그러고 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모든 이제 문제들 자체가 결국에는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부에서 대학에 원래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원을 끊는 이유 자체가 뭐겠어? 얘네 지원해봤자 뭔가
별로 사회적으로 이득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얘네가 나름대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지원을 끊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거기에 인하대라든가 성신여대라든가 국립대 중에 군산대라든가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 다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또 뭡니까? 지금 점점점 인구수는 이제 그러니까 좀 청년층이라고 하죠. 청년층과 어린애들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고령화는 점점 되고 있죠. 어떤 이제 그런 그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요. 실제로 제가 수능 볼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의 수험생이 80만 명이었는데 2014년이었나?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16년에 신생아 수가 30만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면은 내가 수능을 볼 때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지금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출산이 이제 문제고,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결국에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젊은 층은 적고 노년층은 이만큼 있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옆피라미드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지만 현재 젊은 층이니까 지금 현재의 초딩들 또는 10대들이 나중에 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자, 그래서 주제는 나왔거든요. 주제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노령화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갖고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까?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이에요. 끝났어. How an aging population affects the economy.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령화 인구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내용은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뭐 제목이나 이런 거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유가 좀 더 나옵니다. As the population ages, 자, 인구가 고령화되고요. 그리고 there are few young adults니까 젊은 이제 성인들이니까 청년층이겠죠. 청년층이 더 적어짐에 따라 purchases of big ticket. 여기서 big ticket이 돈이 많이 드는 이라는 뜻인데, 돈이 많이 드는 품목,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품목의 구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젊은 층이 적어지니까요. 그렇죠? 이어서 in addition, 게다가 fewer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take entrepreneur. 여기서 보면요, 기업가적인 리스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야겠죠. fewer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들이 기업가적인 리스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기업가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업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든 노동자는요,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산을요. 그렇잖아. 함부로 막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한 10억 있어, 돈이. 근데 니네가 나이가 70살이야. 그러면은 10억 갖다가 내가 죽기 전에 이거 10억 다 쓰고 죽어야지, 이 생각을 보통은 하지. 이 10억을 뭔가 투자해서 더 돈을 불려야겠다. 보통 이 생각은 잘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tire comfortably. 여기 딱 나와 있죠. 편안하게 은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자산을 보존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set up new business,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누가 70살 먹어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갖다가 편하게 뭐 저기 뭐 골프나 좀 치러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기를 원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의 고령화는 스타트업을 안 하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옆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야. 노인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은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청년층이 되는 건데, 원래 청년층, 원래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is is summer. 이것은 다소 balanced, 균형이 맞춰진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Retiring and drawing down 이라고 나오는데, drawing down 하면은 돈 꺼내는 거예요. 출금하다. 그러면 뭔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그들의 savings, 어떤 저금된 돈을 말하는 거겠죠. 그 저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진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in total, 전체적으로 lowers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그래서 저금률 그리고 투자율을 낮춘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는 돈 그냥 잘 쓰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경제 순환이 좀 잘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돈 찾아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이 경제 활동에 참여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기업을 차리는 거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차리는 거든,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거든, 이런 게 다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고령화가 될수록 경제 활동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업에서는 이제 뭘 추구하는 겁니까? 실버 산업을 그래서 추구하는 거죠, 실버 산업.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었어도 뭔가 이제 좀 경제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이 경제가 좀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유행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이제 글의 요약을 좀 보자면 인구의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핵심 소재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제품의 소비 창업 금융 등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단어 시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9일이죠? 지난번에 8강은 그때 시간 제고 문제 푸는 걸로 다 했었죠. 그러면 8강 건너뛰고 그다음에 9강인가요? 9강. 근데 9강도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 어법이라서. 보죠. 9강은요. 9강은 그냥 할게요.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문제풀이 하시고요. 어법이라서 사실 우리가 어법 시간에 어차피 실컷 하는 것들이라서 제가 뭐 어법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어법 강의긴 하지만. 그래서 똑같이 할게요. 문제풀이 하고 단어 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워크북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9강은요. 그쵸? 라고 하시고 단어 시험 볼 거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숙제 검사 할 거니까요. 화이트 라벨이랑 단어랑 검사할 거니까 그거를